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한 몇 달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게는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올 한 3, 4월까지만 해도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통통한, 좀 어떻게 보면 뚱뚱하다는 편에 속하는 약간 좀 그런 건강 체질 이상의 그런 몸을 갖고 있었는데요. 4월인가부터 갑자기 좀 살이 좀 많이 갑자기 급격히 좀 빠지면서 밤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고요. 또 굉장히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더라고요. 저는 직업이 세무사인지라 이제 상반기에 이제 많은 신고가 몰려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일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민감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세무사업을 근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원래같이 이렇게 제가 신경질적이었던 적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4월 그때부터 그렇게 몸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저희가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직원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좀 땡겨서 보통 연말에 많이 받는데 이제 5월에 이제 5월 초죠. 5월 초에 건강검진을 인근 병원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좀 종합적으로 더 추가해서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검사 결과가 이제 제가 갑상선 항진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위험하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일단은 그 병원에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그 약을 한 달 정도 복용을 하고 이제 5월 달에 한 달 정도 복용을 하고 6월 초에 초음파 이제 이쪽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이제 했더니 그 선생님이 보시더니 갑상선에 저희가 우리 갑상선 여기 있잖아요. 그럼 갑상선에 결절이 보인대요. 그래서 암 소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큰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산에 살다 보니까 가까이 일산병원을 지금 제가 뭐 다른 문제로도 지금 다녔었으니까 그럼 일산병원 한번 가서 그 새침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일산병원에 예약을 잡고 새침 검사를 해서 그게 2주 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한 6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중순쯤에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보통 이제 그 갑상선에 결절이 보여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한 5% 미만 정도가 암의 그 소견 양상이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수치가 작은 쪽으로는 잘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수치가 작은 쪽에 속해 있다 하더라고요.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게 뭐지? 세상이 멍해지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암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기에 이제 그러면서 외과를 바로 연결을 시켜 주더라고요. 그 같은 당일날. 그래서 외과에서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집도할 이제 전문의를 만나고 수술 날짜를 6월 이제 말쯤 잡았습니다. 6월 말쯤 잡았는데 그 다음 병원을 이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검사들 각종 하잖아요. 우리가 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뭐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피 검사 이제 굉장히 많은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6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하면서 7월 달까지 거쳐가지고 그래서 7월 20 며칠쯤인가 26일쯤인가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갑자기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수치가 보통 2점 이제 그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4점 몇인가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0.9에서 2 정도의 그 수치를 보여야 그 갑상선 암 수술을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그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이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절개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피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명을 위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수술 주치의께서가 수술을 이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그 수치를 잡고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자라고 하면서 수술 일정을 미정으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수술은 연기가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솔직히 그 병원에서 제가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원도 아니었고, 그 외과 주치의도 이제 그 이전에 신경 그 내분비 내과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그런 소견도 다 이렇게 건너간 현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믿음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너무 급격하게 잡았던 그런 수술에 대한 그 일정을 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래도 가까이서라도 좀 괜찮은 데서 좀 그런 수술에 대한 경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 일산의 차병원에 지금 그 갑상선 암 수술과 관련된 그 명의가 한 분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병원이랑,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랑 굉장히 가까운 여기 국립암센터를 알아보다가,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국립암센터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뭐 물론 신촌 세브란스도 잘하고 서쪽 서울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쪽은 너무 멀어서 제가 저희 집 옆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제가 갑상선 암에 대한 수술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약을 잡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또 다시 검사를 한 달간 일전에 했던 똑같은 검사를 또 반복해서 무한반복을 해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에 대한 진단은 제가 이제 5월, 6월 그때 받았는데, 수술은 요번에 했어요. 9월 1일 날 수술을 해가지고 오늘이 9월 7일입니다. 8월 31일 날 입원을 하고 9월 1일 날 수술을 한 다음에 퇴원은 이제 9월 4일 날 했고요. 그리고 5일 날은 5일, 6일, 오늘 7일 이제 퇴원하고 이제 3일 차인데, 목소리가 처음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제 목 잠김 현상도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음식물을 섭취할 때 여기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항상 이렇게 복용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약을 지금 같이 복용을 해 오고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어제보단도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오전을 비교했을 때 목 상태는 조금 더 양호하게 나아진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인 게 그 목소리가 좀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퇴원을 했고, 이제 갑상선 수술 후 오늘 3일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갑상선 수술에 대한 이런 수술 후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람은 살다 보면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기치 않았던 그런 위험한 상황, 그리고 막연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가족들이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주위에서 그렇게 암에 대한 수술이 많이 이제 발생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암은 나의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인 줄 알았고 먼 나라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중대암이라든가 희귀암 그리고 일반암에 비해서 이 갑상선 암에 대한 그 위험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갑상선 암도 위험하다 그러면 참 위험한 암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갑상선 암에다가 갑상선 항진증까지 와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암의 뭐 거의 말기는 아니고 거의 초기 단계라 그러는데, 그 갑상선 전절제 양쪽 다 절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갑상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지로이드라는 그 약을 지금 평생 동안 복용을 해야 되는데, 비록 그 약을 뭐 평생 복용한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뜻밖의 풍파에 휘둘릴 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들고 주저앉고 그리고 휩쓸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처음에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제게 닥치니까 저는 내가 지금 49살인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디부터 뭐를 잘못해가지고 내 몸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게 했을까라는 그런 반성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이 상황을 이제 직접 겪으면서 사람은 일평생 사는데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고, 그리고 항상 슬플 수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왜 하늘에서 날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나서야 고요해진 다음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큰 파도가 일고 있는 그 상황, 그 파도 너머에 저 육지가 보이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겪고 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조금은 나를 위해서 주위에 대한 그런 집착이나 미련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좀 행복한 삶을 앞으로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갑상선암을 겪은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더 위험한 상황, 더 안 좋은 상황을 많이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풍파를 겪고 나서, 아픔을 겪고 나서 그 아픈 상처가 아문 뒤에 그 상처 부위가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제 그렇듯이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우리 인생도 단단하게, 그리고 주위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라든가 집착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진짜 원래 제 운명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이 살면서 부모님의 이제 죽음도 먼저 보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먼저 이른 나이에 겪었던 저이지만 저 자신에게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오리라고는, 저 자신 자체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원래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저는 이제 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이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쪼록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저의 얘기를 좀 경청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 그 상황 뒤에는 분명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